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골 때리는 가족 여러분들, 지금 새로운 버튼이 하나 생겨서 당황하신 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던 대로 제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올렸던 대로 계속 공유를 드릴 거고, 단지 지금까지 계속 요청을 받았지만 해드리지는 않았었던 최종픽 이미지와 프로토 추천 요청에 대해서만 따로 공유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최종 분석 영상을 공유하다가 띡 버튼 하나 만들어 놓고 공유를 안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클 수 있었던 게 다 지금의 구독자분들이 계셔서인데, 그렇게 하면 양아치죠. 자, 제가 해드리는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영상이 무슨 정답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반 니스텔루이, 베르캄프, 피파 회장, 축구 기자, 축구 전문 애널리스트 다 모아놓고 승무패 14경기 던져주고 맞춰보라고 하면 못 맞춥니다. 어떤 분석 채널이든지 정답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걸 숨기고 그러겠습니까? 다만 제 채널에서 지금까지 공유드리지 않았었던 최종픽과 프로토 추천픽 요청 사항에 대해서만 구분을 짓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해온 이유가, 저걸 그냥 풀어버리면 진짜로 댓글창 엄청 더러워지고 관리하는 저도 힘들어져요. 아마 저렇게 되면 또 여러분 정말 힘드네요. 이런 걸로 영상 올라가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의미 없이 좀 영상 올리는 게 싫어서 만든 거니까 필요하신 분만 아시겠죠? 걱정 마시고 지금까지 봐주셨던 것처럼 봐주시면 되고, 커뮤니티에 글로 공지 드렸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게시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25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아직도 45%가 구독을 안 하고 시청을 하시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자,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전북 대 성남. 전북은 지난 경기 상주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했죠. 제가 이변으로 적중했던 경기인데, 일단 김보경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승기 선수도 출전을 못하면서 중원에서의 힘이 많이 떨어졌죠. 중원에서 상대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움직임이 안 나오니까 계속 정적인 공격뿐이었고 슈팅도 나오지 않았어요. 점유율 면에서도 상주한테 밀리는 경기였죠. 그래도 어쨌든 꾸역꾸역 페널티킥을 만들어내서 또 모라이스 감독님의 꾸역술이 통하나 싶었는데, 동국이 형님이 지도자 교육을 받고 오셔서 지도자로 마음을 굳히셨는지 페널티킥을 날려먹으셨습니다. 또한 경기 막판에 김진수 선수의 선미나 어디가 파울로 문선민 선수를 잡아 제껴버리면서 퇴장까지 당했죠. 액면가만 보고 문선민 선수가 김진수 선수보다 형인 줄 아실 텐데, 김진수 선수랑 92년생 동갑입니다. 자, 어쨌든 상무에게 패배를 하고 홈에서 성남을 맞이하는 전북이에요. 전북은 패배 이후에 무조건 승리를 하는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리그 시작 후에 전주성에서 있었던 4경기 모두 무실점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상대팀 성남이 지금 개판이죠. 김남일 감독님의 빠따 축구가 리그 초반에는 잘 나가는 듯 싶었으나 지금 빠따가 빠다로 바뀌었어요. 영어로 버터죠. 수비수들이 빠다처럼 그냥 녹습니다. 그런 상황에 주전 수비수 이창용 선수가 결장하는 건 더 크게 느껴지겠죠. 지난 경기에서도 포항에 4실점이나 내주면서 무너져 내렸고, 나상호 선수가 투입된 공격 역시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 경기 사실상 전북이 홈에서 무뎌진 공격에 무너진 수비의 성남을 상대로 패배할 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전북의 승확률 65%, 무 12%, 패 23%로 전북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또한 전북은 이번 시즌 홈에서 4번의 정배당을 받고 모두 승리를 했죠. 이 경기 전북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2번 경기 포항 대 수원. 포항은 요새 송민규 선수가 날아다니죠. 최근 활약이 아주 돋보이는 선수로 보이고, 포항은 강팀에겐 강하고 약팀에겐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수원이 강팀이라고 하기에는 절대 아니고 약팀이라고 하기에는 약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맞대결 9경기를 볼 때 포항의 홈에서는 수원 삼성이 승리를 한 적은 없어요. 일단 이렇게 되면 최근 기세도 그렇고 포항의 승과 무로 좁혀지겠죠. 수원의 지난 서울과의 경기에서 보면 왼쪽 측면을 계속 공략을 하는데 그게 잘 먹혔어요. 왜냐하면 염기훈 선수의 공백을 박상혁 선수로 채웠는데 이게 오히려 수원의 활동량에 도움이 되면서 서울의 수비진을 흔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우리 위태위태한 이임생 감독님께서 박상혁 선수를 다시 기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염기훈 선수를 기용할 것이냐라고 보는데 염기훈 선수를 기용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뭐 또한 수원은 전반 불패죠. 전반 불패. 전반에는 잘 막다가 후반 가면 말아먹습니다. 수원은 리그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14골을 실점을 했는데 12골을 후반전에 먹혔어요. 전반전만 깔끔하게 포항이 리드하거나 무승부로 마무리가 된다면 후반전에 포항에게 많은 찬스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포항의 승확률 82%, 무 0%, 패 18%로 포항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또한 포항은 홈에서 4번의 정배당을 받고 2승 2패로 무승부가 없고 수원은 원정에서 2번의 역배당을 받고 두 번 모두 패배로 끝났습니다. 저는 이 경기 다른 요인 다 제끼고 최근 경기력으로만 봐서 포항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인천 대 상무. 이 경기 굉장히 기대가 돼요. 8연패의 인천이 전북까지 꺾고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주 상무를 만납니다. 이 경기 많은 분들이 바로 인천 패로 찍으실 것 같은데 저는 지난 울산과의 경기에서 인천의 한 가닥의 희망을 봤습니다. 바로 아길라르 선수가 인천으로 돌아오면서 공격에서의 활로가 트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비단 무고사 선수의 맞방만 믿는 게 아니라 공격으로 가는 과정들 자체가 좋아졌어요. 아길라르 선수가 없었을 때 보면 무고사 혼자 막 그저 멍하니 막 하늘만 바라봐 막 이러고 있었죠. 근데 울산전에서 봤듯이 공격 활로를 찾으니까 골도 기록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인천의 승확률 0%, 무 17%, 패 83%로 인천의 승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서 계산해 볼 때 인천의 승확률 역시 0%, 무 25%, 패 75%로 인천의 무승부 확률이 근소하게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 이변으로 생각해서 인천에 무승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되시는 분들은 인천의 패도 당연히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인천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4번 경기 노리치 대 웨스트햄. 노리치 시티는 지난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했죠. 경기가 끝나고 나서 파르케 감독도 강등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은 경기들로 자존심을 지킬 것이라고 하긴 했는데 지켜질까 생각이 들어요. 노리치 시티는 최근에 경기가 시작하고 나면 10명이 경기를 뛰더라고요. 푸키 어디 갔어? 푸키 어디 갔나요? 찾기가 힘들 정도로 노리치는 공격 과정에서 안 풀리고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실수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미드필더 켄트웰 선수가 부상으로 출장이 불투명한 게 큰 손실로 보여요. 반면에 웨스트햄은 번니와의 홈경기에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공격적으로는 잘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웨스트햄은 강등권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꼴찌 노리치 시티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동기부여적으로나 경기적인 측면으로나 웨스트햄이 노리치에 패배할 일은 없다고 보입니다. 자, 골대법으로 볼 때 노리치의 승 17%, 무 22%, 패 61%로 노리치의 승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서 계산해 볼 때 노리치 승 13%, 무 27%, 패 60%로 노리치의 승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저는 이 경기 노리치 시티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와포드 대 뉴캐슬. 와포드는 노리치 시티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꼴찌 노리치 시티를 잡고 경기력이 살아났다고 하는 건 오바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와포드가 2연승을 한다는 건 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뉴캐슬은 리그 재개 이후에 6경기에서 컵 포함 2번 패배를 기록을 했는데 상대가 모두 맨시티였어요. 맨시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안 지고 있죠. 이렇게 최근 경기력이 좋은데 와포드에 정배당이 주어져 있다는 건 강등권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를 엄청나게 높이 보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저는 뉴캐슬이 아무리 의미가 없는 경기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의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봅니다.
뉴캐슬이 결장자가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와포드 상대로 원래 하던 대로 경기를 펼친다면 최소한 패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골대법으로 볼 때 와포드의 승확률 40%, 무 22%, 패 38%로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와포드 승 44%, 무 20%, 패 36%로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저는 이 경기 역배당이고 지금 와포드 승에 많이 몰리고 있는데 경기력으로 봤을 때 도저히 와포드 승에 손이 안 가서 와포드의 무와 패 예상합니다. 6번 경기 리버풀 대 번리. 리버풀은 안 그래도 낮은 배당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홈 경기에 최고 승점에 도전을 하고 있죠. 골대법이고 뭐고 계산도 안 했어요. 피르미노, 마네, 살라, 게임 끝. 리버풀 단통승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셰필드 대 첼시. 셰필드는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유로파 진출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특히나 홈에서의 경기력은 굉장히 좋은 셰필드예요. 하지만 상대팀 첼시도 굉장히 폼이 좋습니다. 윌리안, 플리시치, 마운트, 지루, 이제 아브라함까지 터져줬죠. 하지만 첼시는 원정에서는 좀 위태위태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첼시 홈에서의 맞대결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나머지 기록들은 너무 옛날 전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셰필드 승무패 확률 승 25%, 무 28%, 패 47%로 셰필드의 승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하면 셰필드의 승 확률 30%, 무 15%, 패 55%로 셰필드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저는 이 경기 승패로 갈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필드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합니다. 8번 경기 브라이튼 대 맨시티. 이 경기 역시 브라이튼 승무 배당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맨시티 배당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맨시티가 원정에서 가끔 미끄러지긴 했지만 브라이튼을 상대로 미끄러질 것 같지는 않아요. 브라이튼은 강등권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고 맨시티는 지금 원정 3연패를 기록 중이어서 원정 연패를 끊기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경기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 브라이튼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9번 경기 대구 대 울산. 대구는 뭐 요새 공격에서만큼은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요. 대안은 백전노장으로서 기량을 다 보여주고 있고 세징야, 에드가, 김대원 말할 것도 없죠. 그런 대구가 드디어 홈에서 만날 상대를 만났습니다. 바로 2위 울산과의 경기죠. 울산과의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FA컵을 제외하면 이긴 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울산이 역시 강하긴 하네요. 자, 어쨌든 광주와의 경기에서 4골을 넣긴 했는데 2골을 실점을 했습니다. 컵 경기를 제외한 리그 4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기록 중인 점, 수비적인 측면에서 빈 공간이 많다라고 보이고 특히나 광주의 이민기 선수 퇴장 이후에 10명이 뛰는 광주의 펠리페 선수 헤딩 한 방에 대구가 실점을 했다는 점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광주의 펠리페를 생각하면 울산의 주니오와 비온 존슨이 생각나면서 발밑에서 뚫리지 않으면 울산의 공중볼 타겟 공격에 대구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울산은 뭐 김기희 선수가 퇴장 징계로 못 나오긴 하지만 대체 자원이 많습니다. 경기에 지장을 줄 것 같진 않고 약간 울산은 슬로우 스타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초반에 대량 실점이나 퇴장 같은 것만 아니면 울산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대구의 승무패 확률 승 10%, 무 20%, 패 70%로 대구의 승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또한 울산은 원정에서 4번의 정배당을 받고 3승 1무로 단 한 번도 패배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 경기 대구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강원 대 광주. 강원이 요새 너무나도 안 풀립니다. 벌써 4연패를 기록 중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경기 광주만큼은 홈에서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패배하면 병수볼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광주는 지난 경기에서 오른쪽 수비수 이민기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오른쪽 미드필더인 여봉훈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의 왼쪽 라인, 뭐 조재환 선수, 이현식 선수, 고무열 선수 많죠. 강원FC에서 좀 폼이 좋은 선수들이에요. 굉장히 강원의 좌측 공격 라인으로 광주의 우측이 돌파가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광주 또한 엄원상 같은 빠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강원의 빌드업 과정에서 올라오는 수비 뒷공간을 그런 빠른 선수들에게 내줬을 때 따라갈 수 있는 선수가 있냐라고 볼 때 강원 수비에 그 정도 스피드를 가진 수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 점도 좀 생각해 봐야 될 상황 같아요. 어쨌든 골대법으로 보면 강원의 승 50%, 무 17%, 패 33%로 강원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또한 강원은 이번 시즌 홈에서 2번의 정배당을 받고 1무 1패로 승리한 적이 없고, 광주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4번의 역배당을 받고 1승 3패로 무승부가 없습니다. 이 경기 저는 두 팀 모두 연패 중으로 무승부는 없다고 보고 강원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울버햄튼 대 에버튼. 울버햄튼은 같은 선수들로 바쁜 스케줄로 계속 경기를 치르느라 체력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3연승 후에 현재 2연패를 기록 중이죠. 하지만 울버햄튼은 항상 뭔가 바쁜 일정으로 체력이 너무 힘들 것 같다 해도 잘 이겨내는 게 울버햄튼입니다. 더군다나 홈에서의 경기고 무엇보다도 원정 고자인 에버튼을 만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울버햄튼 사이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요 공격 자원인 아다마 트라우레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해 보이는 건 좀 공격적인 측면에서 아쉽습니다. 울버햄튼의 승무패 확률 승 55%, 무 32%, 패 13%로 울버햄튼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울버햄튼이 홈과 원정으로 계산해보면 울버햄튼 승 60%, 무 35%, 패 5%로 울버햄튼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또한 에버튼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8번의 역배당을 받고 1무 7패로 단 한 번도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 경기 최근 2경기 무득점으로 득점력이 떨어진 울버햄튼이 원정고자 에버튼을 만나서 승 아니면 무승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투포를 쓰기에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울버햄튼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아스톤빌라 대 크리스탈 팰리스. 아스톤빌라는 리그 재개 이후에 승리가 없고 크리스탈은 최근 4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아스톤빌라는 강등권에서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커 보이지만 최근 경기력을 보면 승리를 하기에는 노답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2경기 연속으로 무득점인 경기만 봐도 알 수가 있듯이 에이스인 그릴리쉬의 폼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팀 크리스탈 팰리스는 4연패를 했지만 바로 전 경기 첼시와의 경기에서 2골을 기록을 하면서 자하와 벤테케가 득점포를 가동했다는 점은 좋은 모습으로 보여요. 또한 아스톤빌라는 오늘 새벽 맨유와의 경기에서 3대0으로 패배를 했고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점, 아스톤빌라에게 체력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아스톤빌라의 승무패 확률 승 48%, 무 29%, 패 23%로 아스톤빌라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볼 때 아스톤빌라의 승 확률 41%, 무 27%, 패 32%로 아스톤빌라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저는 이 경기 아스톤빌라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토트넘 대 아스날. 토트넘은 최근 경기력을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수비적인 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케인 하나 빼고 10백 위주의 경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무리뉴 감독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그런 전술을 쓰는지 이해가 가진 않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경기 결과들이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손흥민 선수와 요리스 선수의 다툼도 있었고 금방 풀기는 했지만 어쨌든 근데 기분 나쁘네. 요리스 이 새끼 이거 수비수들 냅두고 무슨 손흥민 저 멀리 있는데 수비 안 한다고 지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양인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장면 보는데 열받아가지고 아우, 흥민이는 건드리지 마라. 영어로 해야죠 참. Hey 요리스, don't touch my son. 자, 어쨌든 최근에 센터백으로 출전하던 다이어 선수가 징계로 4경기 결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빌드업에 최적화된 걸로 보였는데 큰 전력 손실로 보여요. 아스날은 최근에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본머스와 오늘 새벽 경기를 치른 토트넘보다 이틀을 더 쉬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토트넘보다 앞서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 손흥민 선수 국뽕 빼고 냉정하게 토트넘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본머스 대 레스터시티. 많은 분들이 이 경기 본머스 패로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저는 최근 본머스의 공격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특히나 강등권에 있기 때문에 강등권 탈출을 위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해 보이고 홈 경기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토트넘과의 무승부 경기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를 치러야 된다는 점에서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골대법으로 볼 때 본머스의 승무패 확률 승 18%, 무 18%, 패 64%로 본머스의 승과 무 확률이 낮고 홈과 원정으로 계산했을 때 승무패 확률 본머스 승 28%, 무 22%, 패 50%로 본머스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옵니다. 저는 이 경기 2변을 생각해서 본머스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5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고, 멤버십 분들에게는 25회차 최종 픽 이미지로 커뮤니티에 바로 올려드릴 예정이고, 내일 오전 중으로 프로토 추천조합 커뮤니티에 이미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 때리는 가족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제 분석에서 참고하실 거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